역설적으로 경기가 조금 빨리 망가져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지금 미국 경기가 이 긴축을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고용 좋고. 그죠? 네, 특히 이제 고용 지표를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연준의 의사 통화 정책을 결정을 했을 때. 근데 과거 긴축 국면 대비해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또 탄탄하게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 연준이 차가 딜레이죠. 그래서 확 잡아놨는데 나중에 물가가 생각보다 훅 떨어지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쵸. 지금은 일단 뭐 제롬 파월이 역사에 길이 남고 싶은가 봐요. 그죠? 그쵸. 그러면서 이전에 뭐 연준 위원들 보면서 이렇게 해서 망했잖아. 난 그렇게 안 가 이러면서 굉장히 맞아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당면한 건 일단 11월과 12월 두 번 남은 미국의 FOMC예요. 시장의 컨센은 75, 50인데 네. 좀 다른 시각 없습니까? 저는 이제 약간 제가 자료를 이제 4분기 네. 증시 전망을 최근에 발간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증시가 되려면 네. 금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게 2년물 단기 금리거든요. 이게 먼저 꺾여야지만 시장이 우호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1차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전제 조건인데요. 그러면 2년물 금리가 꺾이려면은 페드풋이라고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죠. 연준이 조금 지금의 긴축 강도에 대비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때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사실 아무도 예단을 할 수 없지만요. 제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코어 CPI가 일단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붙어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2023년에는 6월달 대비해서 점도표에서 100bp가량 붙었거든요. 그래서 중앙값이 4.65% 정도 돼요. 네. 지금 코어 CPI가 8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6.5% 정도 수준을 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코어 CPI가 이제 산출이 됐을 때 한 맥시멈 한 5% 내지는 뭐 더 좋으면 4%까지는 좀 떨어져야지 연준이 그때는 좀 안심하고 이제 기준금리 수준만큼 코어 CPI가 붙었구나. 인플레는 일단 1차적으로 잡겠다 이러면서 좀 완화적인 도비시한 스탠스를 좀 펼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거는 좀 안 좋은 케이스긴 한데 역설적으로 경기가 조금 빨리 망가져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지금 미국 경기가 이 긴축을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고용 좋고. 그죠? 네, 특히 이제 고용 지표를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연준의 의사 통화 정책을 결정을 했을 때. 근데 과거 긴축 국면 대비해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또 탄탄하게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 연준이 긴축적으로 스탠스를 이제 움직이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구간 내에서 경제 지표가 어땠냐라고 봤을 때는 실업률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었고요. 또 그거에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한 달가량 선행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이제 매 주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제 산출해서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긴축 국면에서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8월 말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긴축이 지금 CPI가 왜 이렇게 고용이 좋은 거예요?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일단 뭐 일단 그 일자리가 많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직 코로나에서 덜 돌아왔나? 그건 아닐 텐데. 아직까지 덜 돌아온 인구들이 좀 상당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차제에 그냥 좀 놀래 뭐 이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사실 뭐 이게 자산 가격을 조금 보자면요. 부동산 가격이 사실 꺾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6월 달부터 꺾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자를 내가 먹고 있다라는 이제 그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이제 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데 굳이 내가 일자리에 복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또 첫 번째 퀘스천 마크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이제 그 코로나 때 지원금을 또 많이 받았던 이제 세대들도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 아직도 쓸 돈이 좀 남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어요.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다 미국의 생산 기지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뭐 자동차도 가고 다 우리나라 미국에서 안 만들면 너네
안 돼 이러니까 일자리들이 아무래도 늘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도 예를 들면 공장 지어야죠, 그죠? 배터리들 맞죠. 공장 지어야죠. 그런 맞죠. 것도 있겠다, 그죠? 맞죠. 그런 것도 있죠. 실제로 제조업 일자리도 아직까지 구인 공고 수가 이제 역사적 평균 대비해서 높은 예. 편이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가 아직까지는 그 유일 노동력이 안 돌아오고 있어서 남아 돕니다. 실제로도 이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그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알바생들을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네, 저도 약간 되게 신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뭐 라떼 얘기를 하자면 제 대학생 때는 정말 네, 일자리가 없어서. 그죠?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하고 싶어도. 최저임금 받는 게 뭐가 대수냐. 일단 돈을 벌어야지. 이런 기조가 강했다라고 하면 지금 뭐 MZ 세대들의 특성도 어느 부분은 있지만 일단 임금 상승률이 워낙 또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눈높이가 더 상향 조정이 됐다. 이거 말고도 내가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을 텐데 내가 굳이 이런 뭐라 그러죠? 약간 3D 업종을 내가 일을 해야 되냐라는 심리가 좀 과도하게 투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미국도 그런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주식이라든지 코인으로 인해서 돈 번 사람들이 일단 2021년도에 워낙 많았고요. 네. 이게 최근에 많이 돌아오는 추세이긴 한데 여의도도 그렇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과거 수준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조금 일자리가 여전히 남아도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섹션 마무리 정하면요. 그럼 어쨌든 향후 연준의 액션은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떨어질까? 아까 이제 단기물로 한 2년물 금리하고 핵심 물가지수 코어 CPI하고의 간극이 좁아진 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리냐는 이제 뭐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그러면 언제 내리냐가 아니라 적어도 올리는 걸 멈추는 게 언제냐 이것도 내년 초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인플레를 얘네가 잡는 게 너무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전제 조건은 코어 CPI가 그 정도 수준까지 붙은 거고 네. 이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경제가 빨리 망가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 내지는 이제 미국이 오롯이 지금 기준금리를 다 끌어올리는 바람에 사실 신흥국들이나 내지는 최근에 유럽까지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습니다. 안 좋죠. 예. 네, 과거 이제 2018년 구간 때도 그렇고요. 2005, 6년 때도 보면은 연준이 굉장히 긴축 경로를 가파르게 올릴 때였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때는 이제 기준금리 전도표가 한 7회로 찍혔었었는데 이제 2018년 말 정도 되니까 사실 신흥국이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수출 교역국들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빠르게 입을 걸로 이제 연준도 이제 그거를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긴축 경로를 제가 알기로는 전도표를 한 4회인가 5회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좀 그쳤거든요.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멈췄을 때가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20% 내지는 30% 정도 올랐으니까 기준금리를 멈추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는 일단 코어 CPI를 잡기 전에는 뭐 또 하지 않겠다라는 그 파월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증권TV가 ES 플래닛과 함께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우는 I'm 트레이더 입문과정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동안 여의도 백상빌딩 스마트 실습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자에게는 아임차트 3개월 이용권과 교재, 중식을 제공하고요. 강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전 한 가지, 한국증권TV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참가비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은 아임차트 홈페이지나 전화 1611-3165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을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립니다. 10월 16일에 뵙겠습니다.